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눕던 날이었습니다. 비닐봉지 소리가 바람에 한 번씩 찢어지듯 흔들렸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린 새벽에 낡은 모자와 해진 장갑을 낀 한 할머니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허리를 반쯤 접은 채로 폐지를 모았습니다.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끈을 묶고 다시 일어나 숨을 고르다가 또 한 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길 위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버려진 상자, 찢어진 포장지, 비에 젖어 무거워진 종이. 그날 상자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빛바랜 사진 같은 것이었는데 유난히 반짝이던 쇼인도, 깔끔한 조명, 그리고 화려한 옷들. 그 할머니는 그 종이를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요. 대체 그 종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왜 그 할머니는 가장 반짝이던 것 같은 기억을 그렇게 조용히 숨겨야 했을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그 할머니의 삶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현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되었지만 한때는 옷 잘 파는 사람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랑이었는지 족쇄였는지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화려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늘 빠듯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건 쌀이었고 사야 할 건 아이들 학용품이었고 입고 싶은 옷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옷을 보면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게 앞에 걸린 원피스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저건 저 사람에게 어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얼굴과 어깨선, 걸음걸이를 보면 어떤 색이 맞을지 떠올랐습니다. 그게 재주인지도 모르고 그저 생활 속에서 익힌 감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살림을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 옷을 손봐주고 단추를 달아주고 허리를 줄여주는 일을 종종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손이 참 야무지다. 센스가 있다. 그 말들이 제 마음에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게요. 집 한켠에 옷을 몇 벌 걸어놓고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조금씩 팔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웃기기도 합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산 옷이 예쁘더라. 사장님이 몸에 맞게 골라준대. 그렇게 손님이 늘었습니다. 조금씩 제 손이 닿는 곳이 커졌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고 직원도 한둘 생기고 물건을 더 들여오고 사진을 찍고 포장을 하고 택배를 보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도 마음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옷을 내놓지? 오늘 댓글에 달린 말은 왜 그런 뜻일까? 머릿속은 늘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제 일을 잘 나간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떨었습니다. 잘 나간다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잘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겉모습이 일보다 먼저 제 목을 잡기 시작한 건 처음엔 아주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장인데 말끔해야지. 대표 얼굴이 그 가게 얼굴이잖아. 그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찍고 나온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눈밑이 꺼져 보이고 턱선이 둔해 보이고 어깨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아 보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식탁에서 밥그릇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채소를 더 먹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밥은 빼자가 되고 고기는 무겁다가 되고 기름은 무섭다가 됐습니다. 제가 제 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제 몸을 관리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운동도 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바빠서요. 걷는 게 운동이죠.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포장하고 택배 들고 계단 오르내리면 그게 운동이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저는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몸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밥을 줄이고 잠을 줄이고 마음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몸이 정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를 빗다가 손에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묻어 나왔습니다. 처음엔 계절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머리카락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샤워기 배수구에 모이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수리를 살짝 끌어올려 보던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두피가 빛을 받아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조용히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한 건 그때부터 제 눈에는 머리만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옷을 골라도 웃어도 제 손은 자꾸 머리카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자를 더 눌렀었고 조명이 밝으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사진 찍자고 하면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땀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그때도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 말은 반쯤 맞고 반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많았던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 내가 더 먹어서 그런가? 이상하지요. 몸이 이미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저는 더 줄였습니다. 더 빼냈습니다. 더 참았습니다. 밥을 먹으면 죄책감이 올라왔고 거울을 보면 불안이 올라왔고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이 얕아졌습니다. 잠이 얕아지니 더 예민해졌습니다. 예민해지니 더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을 조용히 꼬아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업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옷은 유행을 탑니다. 손님들도 변하고 플랫폼도 변하고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옷을 올리기만 하면 반응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도 조용했습니다. 댓글도 줄고 주문도 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져서 그래. 내가 초라해져서 그래.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사업의 원인을 시장에서 찾지 않고 제 머리카락에서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스에 기대어 잠깐 앉아 있었는데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하얘요. 병원 가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 쉬면 돼. 그게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약해요. 영양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머리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겹치면 탈모가 더 진행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결말을 이제야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밤이 기억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지? 그런 생각이 오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이
시작됐습니다. 우울은 큰 소리로 오지 않더군요. 아주 작은 회색빛의 안개처럼 와서 하루를 천천히 덮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운이 없고 밥을 봐도 입맛이 없고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거울을 보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속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덜 나가게 되니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작은 구멍은 곧 커졌습니다. 주문 실수, 교환 문제, 불만 처리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믿음이 무너집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바로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대표가 정신 차려야지.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사장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 말들은 칼처럼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습니다. 마치 너는 이제 끝났다는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게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한때 잘 나가더니 역시 오래 못 가. 그 말들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처럼 귀에 들어온 것뿐인데도 저는 계속 제 자신을 때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관리 못해서 그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사업이 아니라 제 몸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니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무너지니 삶이 무너졌습니다. 순서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순서를 거꾸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머리카락은 더디게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 창문으로 밖을 보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지금 쓰고 있구나. 나는 내 몸을 너무 가볍게 썼구나. 퇴원하고 나왔을 때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빚이 남았고 월세가 남았고 손에 남은 건 오래된 가방과 몇 벌의 옷뿐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얼마나 많은 옷을 만졌는지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처음 폐지를 주었던 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혀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배고프면 움직입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고 종이 상자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갑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예전엔 비단 같은 옷감을 만지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거친 종이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친 종이가 제 마음을 조금씩 붙잡아 주었습니다. 바닥을 보며 걷다 보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드니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숨이 편해지니 하루를 견딜 힘이 아주 조금 생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분리수거장 옆에서 젊은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마른데도 얼굴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친구에게 말하더군요. 나 오늘도 샐러드만 먹었어. 살이 조금만 더 빠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노인처럼 보일까 봐요. 그런데도 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얘야.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은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몸이 먼저다. 그 여자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네. 그 웃음이 어색해서 저는 더 길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그 말을 더 일찍 나에게 해주지 못했을까? 왜 나는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내 몸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 곰곰이 따져보면 시작은 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장님은 늘 멋져야 한다고 말할 때 저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멋지지 않으면 너는 가치가 없다. 그런 뜻처럼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손님이 떠날까봐, 거절하면 내가 초라해질까봐, 거절하면 내가 그동안 쌓은 게 무너질까봐, 결국 저는 겉모습에 내 삶 전체를 걸어버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반전이라면 반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너무 커서 무너진 겁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내 불안을 가리려 했던 겁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저는 다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차분히 말해줬습니다. 할머니, 골고루 드셔야 해요. 고기든 생선이든 두부든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걷는 것 말고 몸을 살리는 움직임이 있어야 해요. 처음엔 저는 내가 무슨 운동이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저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이 천천히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다리 들기 10번, 팔 돌리기 20번, 밥은 반 공기라도 먹기, 국은 꼭 뜨기, 그렇게 아주 느리게 내 몸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은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수리는 조금 비어 보이고 바람이 불면 모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모자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동네 어르신들 모이는 곳에 나가 밥을 함께 먹습니다. 혼자 있으면 또 마음이 깊어지니까요. 사람들이랑 국 한 숟갈 나눠 먹고 김치 한 조각 나눠 먹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롭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엔 뭐 하셨어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옷 팔았지. 그분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옷 보는 눈이 좋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좋은데 그때는 내 몸을 너무 못 봤어.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뻐 보이고 싶고 단정해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건강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운동 없는 다이어트, 편식으로 버티는 다이어트,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다이어트는요.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아무 큰 소리도 안 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을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비틀어 갑니다. 저는 그걸 제 몸으로 배웠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지켜온 것들도 무너집니다. 사업이든 관계든 자존심이든 전부요. 지금도 폐지를 줍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아프고 손은 시리고 모자는 낡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밥을 먹고 조금 걷고 가끔 웃고 가끔 울고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 저는 새벽 골목에서 종이 상자 사이에 끼어있는 옷 광고 전단지를 봅니다. 예쁜 모델이 웃고 있고 더 날씬하게라는 말이 크게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둡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예쁜 것도 좋지만 살아야 예쁘다.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다. 여러분이라면 그 할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겉모습 때문에 몸을 혹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밤 따뜻한 밥 한 숟갈과 내 몸을 살리는 작은 움직임 한 번. 그게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